네, 정시 오늘간의 2부 테마발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윤현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으면서도 불안한 이 마음 뭘까요? 일단은 네.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네. 사실 내일은 조금 거래 정지가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과열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단기 고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사실 뭐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변동성이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대형주들이라던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사신 분들이라면 걱정할 게 크게 없을 텐데 요즘 테마주가 많이 열성을 띠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담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시기를 하나둘씩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살펴볼 테마는 무엇인지 저희 바로 주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테마가 주제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해석은 되는데 정확히 뭘 관련된 건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이 좀 어떻게 보면 섹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네. 신개념 컨셉을 좀 가지고 온 게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산업이 맞아요. 아무래도 네. 좀 반사 수익을 얻으면서 좀 빨리 좀 발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기업의 어떤 수익 모델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앞으로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신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섹터에서 좀 다르게 좀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어떤 디지털 관련된 부분, 뭐 물리적 요소를 좀 통합을 해서 비즈니스 창출을 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뭐 LT커니 같이 대표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금융 섹터 쪽에서는 금융에서요. 예, 금융에서는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요, 자료 화면 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디지털 포메이션이 있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지만, 그중에서 금융에 해당되는 분야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요. 어떤 구도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직원이라든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 이런 이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최적화된 운영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운송 관련된 부분까지 어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좀 유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부분, 좀 어떻게 보면 로스가 좀 생기지 않는 부분이죠. 네. 이에 따라서 뭐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익성 모델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과는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얻어가는데 저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고 또 간편화되고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그럼 금융시장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핀테크 하면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으로 오게 되면 이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는 좀 용어로 약간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고객에게 어떤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어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상호 교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그 디지털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과 은행 혹은 이제 피테크 업체 간의 이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금융 컨텐츠를 이제 상호 교류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플랫폼 형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제 금융의 컨텐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의 형태, 그리고 이제 가치 교환이 좀 중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변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금융업계에서 이를 이용함과 동시에 사실 기존에는 금융 강자들, 금융업만 하는 강자들이 있고 이제는 다른 사업을 하는데 같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내는 업계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의 어떤 개념이 좀 확장이 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금융을 하던 업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금융에 좀 뛰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해외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되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알리바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라든지 마이뱅크를 통해서 금융업에 좀 진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떤 송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략한 기능을 가진 어떤 금융업에 좀 진출을 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전방위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진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두 개 회사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업을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같은 해 카카오페이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송금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보험이라든지 뭐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영향을 넓힐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이버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라인 파이낸셜까지 해서 결국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페이로 시작을 하지만 보험이라든지 뭐 대출, 은행업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산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금융업을 하는 회사들과 지금 핀테크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게 어떤 이런 양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이러한 새로운 금융업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장 열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런 금융업에 테크핀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으로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의 등장으로 신용 강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강자들, 은행들, 금융업들 그런 산업들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거의 맞다고 보는 게 네. 일단은 2018년부터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념을 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스크를 좀 관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금융업에도 좀 업체가 많았지만 현재 좀 테크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됐고요. 경쟁 심화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혁신 금융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기존에 있는 은행과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안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저희 자료화면 넘겨주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의미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제 테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서비스업이지만 결국은 금융 서비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은행 같은 금융업과 혁신 기업들 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플랫폼 사업자지만 금융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런 일반적인 전통 금융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좀 두 개의 업체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가 일단 아무래도 좀 가장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019년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총 자산이 21조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작년 상반기 이미 흑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증대를 통해서 자본 비율이 좀 더 커지게 되면 더 빠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웹캐시입니다. B2B에서 아무래도 최고의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상품이 이제 경례라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유치할 정도로 좀 락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뭐 100년 고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락인 효과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좀 주목이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크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웹캐시 그리고 카카오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